안녕하세요. 대치동 고구려 박사입니다. 어,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 10년 전에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잘도 꼭 의대를 가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경향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어요. 이과에다가 문과 기피 현상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대를 굉장히 진학합니다. 이거 이제는 좀 더 아주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뭐냐면, 물론 입시 같은 거 발표를 보면 서울대 몇 명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대가 문제가 아니고 애들이 의대를 다 간 다음에 나머지 이제 서울대를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를 몇 명으로 가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뭐 벌써 보면은 굉장히 그 어린 조기 시절에 의대를 진행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의대를 가려면은 그 이제 기본 라인이 뭐냐,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과고를 통해서 의대를 가는 거예요. 과고 애들이 의대를 엄청 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과고는 또 이제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가서, 이 진로가, 이 라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이제 확실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특히 뭐냐면은, 대치동의 학생들 중에서는 자기 부모가, 의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사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준비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화되고 이분법대로 되는 것이죠. 제 최근의 현상이 뭐냐면은,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의대반, 이런 식으로 아예 많아지면서, 예를 들면은, 전에는 이제 의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의전이 다시 이제 의대로 많이 바뀌면서 의대 정원이 늘어나죠.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의대 가기가 쉬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대치동의 애들은 의대를 굉장히 선호하는 경우가 뚜렷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대는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도 가능하고, 개인 사업도 가능하고, 또 뭐냐면 어떤 취업도 다른 계열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최근 2018년도 그 통계에 따르면, 그 의대, 의학계열은 뭐 83%, 4% 정도가 취업을 한 거죠. 그다음 또 취업을 못했다 하더라도, 뭐 페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거지. 그냥 뭐, 갈 곳이 없다. 뭐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도 뭐냐면은 지방에 약간 이제 지방에 굳이 뭐 약간 뭐 오지가 아니죠. 굉장히 뭐 최소한 군당 있고 이런 곳이죠. 그런 곳에 가야 병원이 있지. 뭐 산골짜기에 병원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기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면 돈을 많이 주죠. 자, 어쨌든 최대한 그 현 상황에 보면은 의대, 치대, 한의대 했을 때, 다 이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한의대는, 요거는 이제 사실 조심스러워서 왜 한의대가 12.27라고 할 때, 이게 꼭 경쟁률이 인기도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뭐,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의대에 비해서 앞으로 한의대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은, 점점 이제 과학화되고 있는데, 한의대는 그 의대에 비해서는 과학화하는 데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의대는 앞으로는 좀 더 의대에 비해서는 비인기다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떤 하면은 대부분에 보면 이제 학생들이 부자들이에요. 의대는 대치동의 애들도 보면은 그 의대 부모 학생들이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디 가는데 왜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조건이나 이런 게 중요하냐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학종이 있잖아요. 학종은 스펙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펙 관리를 잘하면은 갈 확률이 커지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연이 아니에요. 스펙 관리 잘하면 들어가기 좋으니까, 어떤 라인을 잘 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부 통계에 보면은 전국의 입시 컨설팅 학원 수가 한 258개라고 말합니다. 258개. 여러분, 그 규모가 꽤 있어요. 보통 뭐,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한 명이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보통 한 10명 가까이 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분들한테 도무지 컨설팅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건 학원하고 좀 달라요. 교과목을 가르치는 보습 학원하고는 전혀 다르고, 어떻게 하면, 어디에, 좋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지? 어떤 그런 부분을 컨설팅 하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입시 컨설팅하고, 서울대 들어가는, 상위 그 학교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은, 상황을 잘 예측할 수 있어요, 사실은. 특히 입시 컨설팅이 중요한 것은 정시는 아니에요. 정시는 시험, 수능 봐서 뭐 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컨설팅 회사 이런 데서, 역할이 굉장히 약하죠. 근데 이제 수시는 다르죠. 수시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많은데,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내신이고, 한 가지는 이제 스펙인데,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의대는 아니지만, 서울예고 같은 경우에 전체가 79명인데, 정시에 2명밖에 못 간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으로 간 친구는 2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건 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를 들면, 실기는 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고를 봐요. 서울과고. 63명 중에서 10명이 정시고 나머지는 53명은 수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와 상관없는, 관리형과는 상관없는 도리어 어떤 학교가 있냐면은 외대 부고 같은 이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죠. 전체 63명 중에서 25명만 가고 나머지 숫자를 보세요. 이거 굉장한 거죠. 38명이 정시에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이런 학교하고 이 학교는 스타일이 완전 다르죠. 그 다음에 이런 대표적인 학교가 또 뭐냐면은 대운외고예요. 대운외고는 과거에 비해서는 수시에서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고에서 스펙 관리를 잘하니까 학생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스펙 관리 안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수시에 들어가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35명이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대운외고는 이제 정시보다 수시가 많아져요. 전에는 수시가 몇명 안 되고 정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차이가 엄청 났어요. 이제 환화고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환화고는 4명 중에 1명이 서울대 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충. 뭐 정확한 건 아닌데 4명 중에 1명이 그냥 가는데, 대학 입학은 4명 중에 3명이 가고, 그 3명 중에 1명은, 그러니까 대학 입학한 3명인데 3명 중에 1명은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최소한도.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3명 중에 1명 가니까. 자, 한번 보세요. 정시가 50명이고 수시가 6명이에요.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펙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목을 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스펙 관리를 잘 해주는 데가 있고, 학교에서도 해주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스펙 관리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학교 단위에서의 스펙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단위의 스펙 관리가 있는데, 학교에서 못 해주는 것은 개인이 해야 돼요. 그럼 개인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 학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외대 부고같이 이런 학교하고 상상고, 이런 경우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죠. 이런 학교는 뭐예요? 스펙 관리를 못한 거죠. 8명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시에서 27명이니까, 어디에요? 여기. 외대 부고보다 스펙 관리를 훨씬 못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실력이 뭐 어느 학교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과거 빵명이에요. 정시에. 그 다음에 수시에 33명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면이 있죠. 하나는 스펙 관리의 개념이고 하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과거 애들은 수시에 이렇게 잘 갈 수 있지? 이런 의문을 갖는 거죠. 대구 과거도 마찬가지죠.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한 명인데 31명이 수시로 간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다른 애들보다 상대적으로 공부를 잘하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되죠. 그건 뭐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다음 서나 예고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죠. 한 명이 가고 정시에 가고 수시는 30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예고하고 별 다를 바 없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비율로 봤을 때. 그죠? 지금 77명이니까 2배 훨씬 넘잖아요. 정시에 2명 가고. 그 다음에 광주 가고 보세요. 광주는 처음 이런 식이에요. 이제 뭐냐, 민사고도 스펙 관리를 굉장히 잘한 거죠. 민사고도 전에는, 수시에 이렇게 많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전국의 어떤 그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스펙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스펙 관리를 별로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시켰던 이런 학교들이 스펙 관리로 굉장히 몰려갔기 때문에 이제 완전 바뀌는 거죠. 대일 외고 마찬가지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외고에서. 그렇죠? 여기서 완전 스펙 관리에 집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정시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스펙 관리를 한다는 것은 공부에 소홀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진짜 공부에서. 스펙이 공부냐? 관점에 따라 더 다를 수 있죠. 한영 외고도 마찬가지 엄청 되죠. 옛날엔 그 한영 외고도 이렇지 않았어요. 명덕 외고. 그래서 전부 다 뭐로 가냐면 스펙 관리로 간 거예요. 대부분 학교들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런 학교 보면 알 수 있어요. 휘문고는 스펙 관리 못한 거죠. 그쵸? 17명이 정시에 가고 6명은 수시에 간 거예요. 스펙 관리 확실히 단대부고 마찬가지로 스펙 관리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말하면 애 품질이 나쁘고 내신도 안 좋고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수능 잘 봐서 가는 거니까 이 비교가 딱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 중에는 서울 가고 이런 데서는 안 그렇지만 과거는 외국 이런 데서는 안 그렇지만은 일반고에서는 재수생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재수생이 포함되기 때문에 약간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서하고도 뭐예요? 6명에다 16명이니까 뭐 중심이에요? 완전 정시 중심이잖아요. 화성고는 지금 그 일반고 중에서도 그 흔히 말하는 비평균화죠. 비평균화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뭐 알려지지 않은 학교죠. 16명 갔죠. 예. 그다음에 세종영재고 빵이잖아, 빵. 정시는 빵이에요. 수시로 21명 간 거예요. 중동고도 이제 일반고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고라든 이런 애들은 확실히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예요. 일반고는 이렇게 낮은데 다른 이제 과고라든가 예고라든가 어떤 그런 전국 단위의 자사고 애들이 대학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갔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펙 관리를 잘했다는 뜻이기도 안 하면은 대학에서 특혜를 주는 거죠. 특혜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은 교육적 관점에서 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서울고등학교 볼까요? 예, 서울고등학교 9명, 10명. 예, 이거 전부 다 이제 강남에 있죠. 한국영재고
18명 2명.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예.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의과대학교는 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점점 그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벌써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느 정도 라인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문직이라는 이런 직을 어떤 특수한 어떤 고등학교 어떤 학교를 입학하냐에 따라서 독식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이 순수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면이 아니라 전략을 어떻게 따고 어떤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고 어떤 학원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고 그 자기가 들어간 고등학교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진학 진로를 하는 진학과 진로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자, 참 이것을 이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불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게 불평등하다면 정의롭지 않은 사회죠. 예. 그러면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않은 그런 사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권력은 있는 자를 위하거나 아니면은 가진 자를 위하는 다시 말하면 권력과 부가 세습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요새 대치동은 아예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도 의과대학교 뭐 의대반, 의대 진학반 뭐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이 모집되고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뭐 고등학교는 그런 반 많죠. 제주도 반은 아예 대놓고 어찌 한의 수의학과 뭐 이따위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를 줄여가지고 어찌 한수 의학과 이런 말을 이제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특히 뭐냐면 수의과도 굉장히 인기가 있죠. 예. 자, 어쨌든 이런 문제를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죠. 아예 불평등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